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요 박스권 하단 32,800에서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의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중심선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상단으로 붙어갈 차례인데 뭐 바로 갈지 좀 숨고르기 하면서 갈지 그 차이가 되겠죠. 위쪽으로 붙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포인트 넘어서 13,200까지도 이제 탈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13,000포인트대 나스닥은 이제 사상 최고가 시대로 또다시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FOMC를 다음 주에 앞두고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 나오는 정도는 중간중간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아예 우상향으로 돌려 세웠고 다우도 바닥 찍고 이제 다시 반등 기세로 나왔으니까 중간에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조금 주춤한다 해도 별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이번에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인상 뭐 동결 쪽에 지금 뭐 기존에 아예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일부 의견에서 한 번 더 인상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동결 쪽이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번에 인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인상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동결된다라고 하면 하반기까지 봐서 한 번 정도는 추가 인상하는 거를 고려는 해볼 수 있다 정도의 의견, 요 정도까지 있다라는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는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는 우상향으로 방향 돌려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자체적으로 2,500을 돌파를 못하고 위쪽에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죠, 상반기에.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빠르게 올라온 이후에 이렇게 약하면은 여기서 조금 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는데 2,500도 못 넘어가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달 이상 장기화 되니까 이 구간에서 SBB 사태가 벌어졌는데 SBB 사태 벌어진 이 상태에서 오히려 그냥 하단을 흔들고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게 낫다. 왜냐? 당장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못 만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방 쪽으로 해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 정도는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랩을 이렇게 만드는지만 확인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그 3월 하순 영상, 3월 초에서 하순 영상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구간에서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두 번이나 잘 만들고 트랩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2550 흔들기 정도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0 흔들기 나와도 놀랄 거 없다. 이렇게 흔들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 기존에 약했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도 그냥 세게 제 생각보다 세게 가기보다는 확률적으로는 저항을 돌파하면은 이 저항이 뭐가 되죠?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지선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지지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추세는 위로 돌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애초에 방향은 윗 방향인데 이거를 크게 만들고 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상승 N자형으로 올라왔고 요 구간도 상승 N자형으로 돌파해서 지금 나아가는 이런 상승 N자형으로 해서 가는 모양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대선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2,800은 갑니까? 뭐 2,900은 갑니까? 이런 질문을 이 박스권 안에 올 때 혹은 요 안에서 많이 질문하셨었는데 저는 뭐 하반기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상반기에도 한 2,75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조금 가면은 2,650에서 2,75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죠. 근데 2,650 최소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6월 남았으니까 2,750 정도 뭐 가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2,800 이상 가주면은 기분이 더 좋은 거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작년 연말에
교육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관점은. 그리고 그 구간에서 뭐 2800점 가가지고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끝났다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파동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받아서 쉬더라도 그냥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허투루 보고 있지 않다.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19조 4천억을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20조 가까운 수준의 매수를 보이는 거죠. 조금만 더 매수하면 20조 되는 거죠. 그래서 20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면 한 2,800 갔다고 칠게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서 2,800 가서 20조를 채웠어요. 2,800에서 20조를 다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렇게 해서 2,000이면 2,00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거를 연속으로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죠. 외국인들 다 떠나네, 이거 매수했던 거 다 도망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신문에서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심리까지 작용해서 저는 이거 1800 깨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2800 구간에서 하면은 1000포인트 정도는 끌고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목표치가 이 2800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자리는 3으로 바뀌는 게 당연하고요. 자, 우리나라 역대 뭐 최고치가 3300이죠. 3316포인트인데 이 구간 정도까지는 당연히 가는 거고 여기도 넘어갈 가능성도 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플레이입니다. 올해 안에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좋겠지만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뭐 내년 정도나 뭐 내후년 정도에 넘어갈 수는 있겠죠. 내년에라도 넘어가는 거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요. 올해 3000포인트 정도만 넘겨놓고 내년에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 안 남죠.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라도. 그리고 좀 오래 걸리고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구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이게 왜 매집 구간이냐면은 보세요. 바닥권에서 이 구간에서만 외국인들이 20조를 매수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100포인트대에서 2500포인트 사이 정도 될 때까지 2600 가기 전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거의 20조 원을 매수한 거라고요. 일부는 쇼커버링이 나온 거고요. 물론 이 안에 쇼커버링 물량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쇼커버링 물량과 함께 20조 원을 매수했다. 뭐 쇼커버링은 뭐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환매수한 거니까 매수죠. 자, 그래서 20조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의 중심선 정도가 2400포인트대가 이게 중간 가격이라고 치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한참 멀리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20조 원을 매수하면서도 사실 올라온 거는 2100포인트부터 해서 20%나 올랐나요, 지금? 얼마 안 올랐죠, 사실 지수 자체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20조 원을 고의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매집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 드렸죠. 계속 매집을 하면서 지수는 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땐 고의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칠게요. 우리가 뭐 중국이나 베트남 뭐 채권을 사는데 10,000원에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많은 물량을 매집해야 되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에 매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고 밀릴 때만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눌러가면서 매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가격 조절을 해서 매집을 하는데 굳이 15,000원, 17,000원까지 올려가지고 매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 가격권에서 매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올라가게끔 조절을 하고 이거 주가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드리블을 한 게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번 옵션 만기일은 매우 짧죠. 1일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매우 빠릅니다. 내일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오늘 보면은 이 구간 342.5 이 구간이 지금 오늘 이제 꽤 큰 금액의
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보면은 이 구간이 소폭 매도 구간이었는데 일부 매수 전환이 됐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누적돼 있던 부분과 그래서 만약에 345를 살린다라고 하면 내일 오전장에 위쪽으로 살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3600 아니 2600 중반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2600 뭐 한 4,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유지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요 구간도 이제 매수를 이 풋옵션 구간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걸 사실 원치 않아요. 지금 만기일까지 올라가는 걸 기관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협점을 보면은 그냥 내일 아침에 이렇게 위쪽 방향을 조금 쳐준다라고 하면은 오후장에는 살짝 이렇게 눌려주는 모습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도로 그냥 뭐 볼 수 있고요. 물론 외국인이 힘이 강해고 이거 그냥 다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345 위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2640 위쪽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아주 나이스한 거겠지만 만약에 오후장에 꺾이더라도 여러분 놀랄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의견이 반영이 되고 뭐 만약에 내일 아침에 위쪽으로 쳐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죠. 345를 345 포기하고 342.5 정도 이 구간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구간까지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일 아침에 만약에 위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간다라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으로 시작할 때 콜옵션 쪽을 잘 보세요. 콜옵션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 만약에 매도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이것까지 그냥 청산하면서 포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밑으로 가면은 345는 깡통입니다. 만약에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오늘 지수권이나 오늘 지수권 이상 정도로 그 정도는 회복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장 보시면 돼요. 오전장에 콜옵션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후장에도 그냥 이렇게 쓱 눌려 있고 여기 싹 청산하고 도망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뭐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짝 반등 나오면서 이때 반응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최근에 만기일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만기일만 되면은 조심하세요.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시장이 뭐 홍콩을 따라잡고 이럴 때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도이치방크 사태 이후로 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시장을 다 죽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옵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클리 옵션도 있고 그래서 이 옵션에 대한 이 만기일 영향력이 매우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내일도 이제 뭐 급등락보다는 뭐 제한적인 부분의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면 위쪽 방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증권사 쪽에서 피해량이 좀 꽤 커집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다음 주 정도는 FOMC 있으니까 뭐 꾸준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사이에서 박스권 좀 그리면서 기간 조정 받을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주들 반등 나오면서 좀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여기 67,500원이 이번에 넘어갈 텐데 72,500원을 넘어가서 위에서 쉬느냐 아니면은 여기 못 넘어가고 여기 아래서 쉬느냐 요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저항 받을 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요 뭐 갭 정도는 메운다 쳐도 한 7만 원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요 67,500원 요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는 이건 선 넘은 거다. 이렇게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만 5천원 말씀드렸는데 약간 못 미쳤네요. 그 11만 3,400원이니까 제가 1,600원만큼 죄송한데 여기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요 10만원까지 내려오는 건 삼성전자 67,500원만큼 선 넘는 거니까 여기는 아니고 10만 5천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근처까지 오니까 아예 그냥 반등이 먼저 나와버렸죠. 10만 6천원부터 반등 다시 나오면서 뭐 11만원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그 뭐 저항은 아닙니다.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 요 구간 전체가 이제 저항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만 5천 넘어가면은 13만원 정도까지는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13만원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하이라이트였던 뭐 2차 전지들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제가 코스피가 뭐 2600 넘어가고 할 때 60만원 넘어가면서 주도주로서의 2차 전지주로서의 이 좀 내가 이제 뭐 시총 대장이다라는 거를 좀 뽐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G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이런 모습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0만원 넘어가면서 거래량 조금 붙이긴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해요. 더 폭발적인 거래량이 필요하다. 혹은 거래량이 조금 늘기는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것도 충분히 좋은 구간이다. 지금은 60만원을 넘어서 회복이 돼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50만원 넘어가면은 지적 테스트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40만원대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 저는 100만원대를 보는 게 더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원대 내려왔을 때 여러분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수익을 조금씩 붙여가고는 있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 20%에서 30% 정도는 뭐 발생하셨을 텐데 이거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74만원 요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줘야 되는데 여기 내려온 건 조금 실망스럽다. 대신 74만원 회복해 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60만원 회복하는 거랑 함께 같이 움직여 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G화학이 74만원 회복해 주는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되는 거는 테슬라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한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40%대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같이 뭐 영향받으면서 강력한 뭐 상승을 보였고요. 60만원 올라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70만원 구간 정도는 이렇게 저항받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는데 60만원 저항으로 해서 위에서 그릴 거냐 아니면 50만원까지 이렇게 좀 크게 그릴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냐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냐 요 박스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권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지금 자 보시면 연말에 102,7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8배 올라왔잖아요. 이거 8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쉴만하죠. 이게 무슨 작전주도 아니고 8배나 올라온 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죠. 코스닥에서.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정당화 되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가격 조정이 30%대 나오면은 이제 60만원, 40% 정도 나오면은 50만원 구간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둘 다 받았죠. 60만원에서 한 차례 지지선 받고 여기 32%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50만원까지 열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 이미 받았고 기간 조정까지 받으면은 그 다음에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양호했고 그리고 뭐 포스코 DX라던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한 차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13,000원 회복해야지 이렇게 16,000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약하다 싶으면 13,000원 정도 구간에서 뭐 쉰다 보시면 되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2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느냐 돌파하느냐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8,000원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냐 아니면은 아래까지 박스권 그리냐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래쪽 박스권의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육계 관련주나 뭐 수상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마니커, FNG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뭐 큰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장중에는 준상한가 수준 거의 24%까지 올라가면서 준상한가 수준까지 갔는데 4,500원은 아직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4,000원 돌파하면서 거래량 아예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는 거래량 아주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500원까지 이제 추후에 지금 저항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여기 돌파 시도는 다시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래량 굉장히 좋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육계 관련주, 수산 관련주 좋죠. 그래서 오늘 뭐 푸드나무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이건 가공육 쪽인데 이제 제가 휘트니스 사업 발전하면서 이쪽에 관심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서 랭킹닷컴을 보유한 회사고 저도 이 랭킹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문해 먹어봤는데 맛이 좋습니다. 다양하고요. 그래서 뭐 괜히 우리나라 뭐 최고의 그 닭가슴살 사이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뭐 좋았다. 근데 10,000원 아래에 있는 건 이것도 좀 너무 저평가인 것 같아요. 자사주 두각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 실적도 계속 좋고 휘트니스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리오프닝 된 다음엔 자기 관리를 더 많이 하는, 또 이제 여름이죠. 그럼 나쁠 게 없는데 충분히 좋은 구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10,000원 구간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푸드나무 말고 이제 시푸드,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 같은 경우가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상황이 유니슨이 지난주부터 조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었는데, 자, 유니슨 같은 경우가 급등, 그래 하루 쉬고 그리고 또 다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이제 그 발전단지 조성 지원 가속화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급등 흐름이 나왔다. 그동안 너무나도 뭐 약한 모습에 좀 실망스러웠었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 보였고 동국 SNC 같은 경우도 함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거래량 실으면서 이거 이제 바닥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장 봐야 되는 건 CS 윈드, CS 베어링 쪽이죠. 이쪽은 기존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8만원 이미 넘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못 올라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그 기존에도 이제 초거대 공공 AI 테스트포스 출범한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뭐 AI 관련주들 순환매 나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나무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와서 3,000원 저항받고 이렇게 쉬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나 아니면은 뭐 마음 AI 같은 경우, 마음 AI는 최근에 뭐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이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이 먼저 올라와서 쉬는 종목들 있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쉬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요 지지력 테스트를 받거나 아니면은 요 중심선 구간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만 계열도 있고 뭐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좀 관심 섹터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풍력 쪽 올라오는 거 같이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주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슬금슬금 다시 한번 모아갈 만한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주변 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